준비한 질문 들어가기 앞서서 감독님이 영화 상영하기 전에 사운드 때문에 되게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운드, 제가 영화관에서 상영하기 처음이라 이게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는지가 조금 어려웠는데 확실히 제가 미리 봤던 사운드랑 영상이랑은 다르더라고요. 이게 영상 환경에서는 그 완벽하게 블랙이 안 나온다라는 걸 처절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관객분들도 뭐 잘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감독님 배우님께 뭐 한 두세 개 정도 질문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는 어떻게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지금의 이야기를 구상하게 되셨는지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단편 영화도 계속 하고 뮤직비디오나 그런 영상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확인을 해봤는데 한 2년 동안 2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하다가 이번에 영화를 찍기 전에 스스로 새겼던 어떤 목표는 그 컷으로 나눠지지 않고 그리고 뭔가 연출하지 않는 어떤 한 순간을 그대로 퍼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는 없을까? 그러니까 요즘 되게 자주 얘기되는 말 중에 정동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동을 스크린 위로 옮길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처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배우님께 공통적으로 그 연기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롱테이크이고 또 운전을 하시면서 또 촬영을 하기 때문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굉장히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감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옆에서 예찬 오빠 배우님께서 운전도 다 해주시고 제가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반응을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었고 촬영이 몇 시간 동안 이어졌었는데도 계속 이제 쉬는 시간대마다 감독님께서도 다른 스태프분들께서도 대사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지 많은 지도를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컷을 안 나누고 몇 시간 동안 영화를 찍는 게 처음이었고 운전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사실 그 뭐라 그러죠? 기억하기도 싫으신가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게 샷바이샷이 있는 영화들은 어쨌든 쉬어가는 타임도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 구상하거나 계획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뭔가 수정할 수 있고 다시 찍을 수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걸 한 테이크로 간다면 정말 끊임없이 계속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말씀을 주셨고요. 사실 이 영화 보게 되면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촬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저희 동선 짜는 것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또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가야지 또 이 상영 시간을 남길 수도 있고 동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아서 어떻게 그 동선 짜셨는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거의 몇 달 동안은 이제 계속 주행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루트를 짜는 게 되게 중요했어서 그래서 사실 라이팅이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그립을 크게 가져갈 수 그러니까 그 차 밖에다가 조명기를 달는 방식이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예산 자체도 조금 적었고 다 이제 사비로 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고 동시에 또 이제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되게 컴팩트하게 가져갔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시간대나 이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차가 어느 정도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연광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연광은 아니고 거기 이미 배치되어 있는 라이트들이죠. 그것들을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이 공간 안을 밝힐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두 배우님께서 이제 영화 상영 이제 1시간이 조금 넘기 때문에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사를 모두 외운 건지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 외우지 못해서 뭐 애드립도 있어야 하는 건지 또 그 상황에서 감독님의 뭔가 또 디렉션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서로 네. 일단 대사를 다 암기를 한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대사나 애드립을 오히려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해진 틀 안에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조금 대사를 반복 좀 비슷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가지고 그 안에서는 오히려 더 생각을 그냥 말로 더 풀이하듯이 해도 된다고 허용해 주셨고 그런 점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연기가 됐던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대사 거의 대사대로 해본 것 같아요. 거의 80%?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정말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단어나 이런 어떤 어미나 조사 이런 게 조금 달랐던 거 빼고는 큰 애드립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그랬습니다. 본 촬영에 앞서서 그 리허설 개념으로 연습한 건 어느 정도나 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배우님들께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거의 매일 만났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만나서 했고 운전도 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사전 준비가 좀 많이 필요했던 거라 네, 당연히 좀 많이 만나서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듣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애했던 시절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죽음 장례식 가는 개념이 이제 뭐 기억에서 또 삭제를 하거나 뭐 이런 영화를 구성하고 좀 맞아 떨어져서 또 이야기를 구성하실 때 좀 어느 지점에 좀 신경을 쓰고 또 이게 그 시간 상영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 계획하고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사 부분을 완성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계속 시나리오를 계속 고치다가 결국 도착한 게 이 시나리오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시나리오 형식으로 계속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게 어디서 끊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최대한 뭔가 진짜 자동 기술 하듯이 그냥 얘기가 물거에 물거를 틀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계속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어디서 끊고 어디서 끊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배우님 이야기 들어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장혜린 배우님께서는 감독님께서 어느 정도 애드립을 원하셨던 것 같다 말씀드리고 서희찬 배우님께서는 거의 대본대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받아들이는 또 연기하는 입장은 서로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리허설 할 때와 실제 촬영할 때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 상황이라고 할까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좀 비교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아직 촬영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제 습관들이 연습하면서 좀 몇 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조금 반복되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고정된 말투가 나와서 감독님께서는 그걸 오히려 리허설 때는 더 제 말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연습하기를. 그래서 더 제 말로 충분히 한 다음에 본 촬영 때는 또 상대 배우와 합을 맞춰놓은 게 있으니까 그때서는 이제 정말 대본대로 했던 것 같은데 마음가짐은 둘 다 비슷하게 그냥 솔직하게 하자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리허설 때는 어쨌든 운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일단 대사를 먼저 맞추고 외우는 게 먼저니까 그리고 이제 촬영 전쯤에서야 이제 운전하면서 연기 연습해보고 그 들어갔는데 일단 마음가짐 달랐던 거는 우리 다치지 말고 끝까지 잘 정말 주행했으면 좋겠다. 이 영화가 끝까지 잘 완주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감독님께 질문 하나 더 드리고 나서 관객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차 안에 이제 카메라 배치도 그렇지만 또 차를 어느 기종으로 또 준비해야 될지도 아마 그 공간의 크기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경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뭐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가용 가능한 차를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이 되는 차는 사실 제 차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생각했던 차들도 제가 이제 빌릴 수 있는 차들로 생각하긴 했었는데 그걸 이제 넘어서서 이제 생각했던 거는 화면에서 이 인물들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나와야 되는가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차나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차라면 물론 이제 스크린상에서 더 예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은 컷이 거의 없는 영화다 보니까 인물의 표정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조금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잘 보여주려면은 조금 작은 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그래서 이 차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캐스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뒤에서 혹시나 후원이 나올까요? 현대차가 나올까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아, 아니다. 네. 박일분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네. 계시군요. 가운데 손잡고 계신데요. 네. 네. 잘 나오진 않지만 크게 잘 들립니다. 그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되게 현실적인 인물 상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서 영감을 얻은 인물이나 경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분 그냥 답변 들어보면 될 것 같으면 감독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조금 후일이 두렵습니다. 근데 약간 얼굴 보기가 좀 그래서 근데 네,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저도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저는 좀 더 대체해서 생각했던 게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7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상상하기가 어려워서 옆에서 조언을 받았던 게 그게 단순히 연인의 7년이 아니라 정말 친구의 7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7년일 수도 있어서 저는 그거를 조금 대체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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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밝힐 수는 없네요. 네. 그게 아니라 네, 이 캐릭터를 만들 때는 그냥 사실 이제 감독님이 얘기했던 인물도 있고 저한테서 많이 가져온 게 있고 그리고 연기는 뭐 그냥 연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감독님이 처음에 의도했던 어떤 상과 결과적으로 배우님이 연기한 상은 좀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두 분 배우님이 가장 이 영화에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캐스팅한 이유가 또 궁금하거든요. 감독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그 일단 사실 그러니까 제일 이분들이랑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확실히 솔직함이 느껴지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최근에 되게 꽂혀있거든요. 그냥 되게 솔직하자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두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멋진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솔직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오늘 또 촬영하시면서 좀 솔직하게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디렉션을 주셨는지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배우님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면서. 네, 네. 너무 제가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 하나 있는데 이게 아무튼 대사잖아요. 어쨌든 대사고 뭐 아무리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한다고 한들 이게 정말 100% 120% 솔직하게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근데 이제 리허설 중에 저도 모르게 정말 진심으로 뱉어버린 거예요. 한 대사 한 줄을. 감독님 너무 좋아해 주셨던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현장 갔을 때 그게 나오지 않았다. 그 솔직함이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그 진심에 대해서 되게 좋은 가치를 두고 연기를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약간 일단 촬영에 들어가기 앞섰을 때 전 당연히 제가 어떠한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아닌 어떤 정말 이 기억이라는 존재로부터 한 역할을 완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조금 역효과가 났던 것 같아서 오히려 감독님께서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제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라고 해주셔서 저도 그렇게 솔직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 있으시면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저기 먼저 받고 나서 직접 질문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약간의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냥 그냥 사실은 되게 뭔가 그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게 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서트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컷을 잇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서는 이게 정말 최선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은 이 인물들이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를 그나마 되게 덩어리적으로 한번 던져보고 싶었다라는 게 제일 컸고, 기능적으로는 컷과 컷을 잇고 그리고 뭔가 너무 지루하지 않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소회는 실패한 것 같다입니다.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서트 컷 보면서 아 이게 인물들의 심리의 어떤 풍경일 수도 있고라고 생각해서 흥미롭다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실패했다 이러니까 네 솔직하게 말해서 참 실망스럽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게 근데 뭐 그냥 솔직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건 뭔가 네 죄송합니다. 농담한 거니까요. 아, 네, 네네. 네. 뒤쪽에 또 선 들어주시는데 다시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릴게요. 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뒷자리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여자 남자분이 앉아 계시다가 액팅이 없이 이제 필름을 하시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관을 든 남자분이 이제 앉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막 후공을 보면서 웃으시기도 하고 막 관을 이제 만지작거리시기도 하고 되게 액팅이 다양했던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 두 인물 같은 경우에는 두 인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고요. 두 사람이 얘기하는 그 인물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 얘기를 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 나왔다가 뭐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관객들이 보기에, 그리고 사실 그 차 안이라고 하는 공간이 인서트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데, 그냥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실체를 가지고 스크린 위에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뒤에 나왔던 그 두 인물은 아까 얘기하던 그 뭐 누나 혹은 형, 아니면 뭐 극단적형, 뭐 극단적형의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사실 관에 대해서 떠올리고 그런 되게 직관적인 어떤 그 존재로 설정을 하고 넣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손 들어주셨으니까 열심히 먼저 받겠습니다. 네, 가운데 쪽 계시거든요. 네, 안경 쓰셨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 앉아서 할게요. 영화 내적으로는 제가 궁금한 건 딱히 없는데, 아까 솔직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솔직한 게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느 정도 솔직한 것을 좋아하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한 것이 사회 내적인 선에서 용인되는 정도의 솔직함이면 멋있거든요. 넘어서면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괴물을 얼만큼 제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솔직한 걸 좋아하는 걸 잘 알고 있기도 해서, 근데 정도를 잘 몰라요. 제가. 기회가 됐으니 이런 걸 물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솔직한 걸 좋아하냐는 걸 알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문제가 되는 솔직함이라는 건 모두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말한다던가 아니면 솔직하게 뭔가 누군가한테 이제 뭐 행동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밉다고 때리고 뭐 좋다고 막 껴안고 결국 말을 하든 행동하든 결과적으로 어떤 걸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솔직함이 괴물된다는 말에는 솔직히 동의가 안 되고요. 그게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는 아무래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얘기밖에 못하겠네요.
야광 주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솔직함이 컨셉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제가 조금 배우님께도 궁금한 게 아마 리허설을 할 때 이제 대사의 합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실제 차에서 또 할 때는 그 공간이라는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간이 줄 때 배우가 연기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생소하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좀 생겼을 것 같고 그래서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실제로 차이가 꽤 컸던 것 같고요. 항상 리허설 할 때는 처음에는 이제 상대 배우랑 마주보고 했는데 그럴 때는 약간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치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실제 차에서 생각을 해보면 양옆에 앉았을 때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디렉터 받았고 느꼈고 그래서 제가 차에 과연 가만히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한번 연구해오라고 감독님께서 먼저 디렉을 주셨어가지고 처음에는 저도 너무 어색해가지고 차에서 막 빤히 쳐다보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전 차에서 줄 멍 때리더라고요. 창문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적용시켰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달랐고 이게 비단 공간뿐만 아니라 그 도로 상황이 또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리허설 때 생각했던 템포들 이 타이밍의 어떤 생각과 말 어떤 반응들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처음엔 진짜 당황을 했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계획한 거를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그 현장에 맞게 하고 싶을 때 뱉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완성된 영화 봤을 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색한 느낌들 영화를 보니까 좀 괜찮았는지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변수가 많아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던 것들이 잘 적용이 된 건지 두 분 배우님 인상은 좀 어떠셨어요? 영화 보면서? 이게 늘 그렇지만 큰 스크린으로 제 얼굴을 본다는 게 정말 작은 습관까지도 다 담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낯선데 저는 보는 내내 크게 무리가 뭔가 이상하거나 그런 계획들을 계획하고 있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이진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신선하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습관도 좀 발견했고 와 맞아 나 운전할 때 저렇게 하지 저게 나와 있네 이런 좀 재미난 발견을 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 습관들을 좀 많이 발견했던 것 같긴 하고요. 뭔가 그때는 정말 상대의 반응에 집중하고 그러느라 그 대사와 대사 사이의 공백이 그렇게 길진 않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막상 오늘 보니까 공백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막 제가 봤을 때는 막 어색하진 않았고 타당성이 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는 이제 제목이 야광주행인데 그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한데 처음부터 야광주행이라는 제목을 잡은 건지 아니면 좀 그 동선을 짜시면서 이 구도가 이 제목과 좀 어울린다라고 하면서 나오게 된 제목인지 궁금합니다. 제목은 처음부터 야광 주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짠 어떤 의도가 좀 있으시다면? 저는 되게 운전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 평택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운전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근데 그 운전하는 게 왜 재밌을까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해보면 꼬리를 무는 말들이 그냥 예쁘다, 아니면 재밌다 뭐 이런 말들이 듣고 뭐가 예쁠까? 근데 그게 되게 잔상처럼 남는 어떤 품위등이라든지 아니면 길가에 있는 구조물에 있는 빛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항상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담고 싶었던 게 이번 영화에서도 조금 목표로 있었고 그리고 그런 빛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눈을 감아도 잔상처럼 남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야광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야광과 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좀 운전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배우님 입장에서 운전을 하시면서 대사를 하면서 그 동선을 따라가면서 한다는 거 근데 그 경험은 어떤 거였나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고 일단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네
네, 그랬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배우님은 이제 안정을 생각하셨는데 보조석에 앉아계셨기 때문에 또 보조석에 앉아있으면 또 보이게 되는 시야가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운전을 잘 모르고요. 면허는 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몰랐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뭔가 분명 연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운전이 뜻대로 안 되는 티가 나면 제가 괜히 더 불안하더라고요.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도 약간 걱정되고 그렇죠. 뭔가 피곤해 보면 저도 살짝 괜찮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안전주행 하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하나 정도 더 질문 받을 시간이 있는데요. 있으시면 받아보고요. 네, 없으시면 가운데 계신 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 되게 잘 봤고 감독님과 배우님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영상을 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장면과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배우님부터 말씀할까요? 네. 일단 저는 제 연기를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본 게 처음인데 아쉬운 점도 많았고 그리고 그래도 잘 완주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거 연기를 제일 많이 고민했던 대사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7년이라는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과연 이거의 깊이를 살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살짝 그 질감이 살려진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고요.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상대의 말을 들어서 반응한 게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대사들이 몇 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담깁니다. 아쉬운 거는 항상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영화를 찍는 것 같고 연기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만족스럽기도 해요 다. 왜냐면 그냥 옛날에 그 리허설 하면서 감독님이 얘기했던 게 이게 그냥 정말 같이 차에 탄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같이 타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연기를 하긴 했지만 1시간 동안 우리 어딘가로 가고 있고 앞에서 저렇게 떠드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래서 그냥 만족스러웠습니다. 1시간이라는 어떤 주행 시간이 정말 차에 타 있는 것 같은 어떤 숨막히는 순간도 있고 또 자잘한 농담도 있고 어떤 얘기 하나 듣기도 하고 이런 그냥 1시간의 주행이 저는 다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미리 들으면서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약간 반장난처럼 실패했다는 말을 진짜 지금 주워 담고 싶고요. 왜냐면 오기 전에 되게 스스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 그럼 내가 뻔뻔해야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저기 위쪽에 계신 여성분이 물어보셨던 뒤에 사람들은 왜 있냐 거기 이제 그 배우분들 이름이 강지수님, 오이신님 그리고 조경은님인데 그분들한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결과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실제로 듣는 걸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만 하더라도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라고 해야 되나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했었었는데 최종본을 내고 되게 오랜만에 실제 오랜만이 아니지만 오랜만에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되게 몰입이 있다고 느꼈어요. 되게 몰입이 된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로 만족스럽고 그래서 아쉬운 거는 네 없다고 뻔뻔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독께서 부정적인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이거 다 저희 기록되고 있거든요. 기록에 나갈 겁니다. 지워주시면 안 될까요? 농담이고요. 저희가 이제 정해진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감독님 배우님 마지막 인사 말씀 그리고 혹시 뭐 못한 말씀 있으시면 더 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희찬 배우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상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같이 영화 보고 하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1시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같이 차에 타 계신 느낌이 들어서 전 되게 좋고요. 그게 뭐 재밌든 재미없든. 그리고 네, 감독님은 뭐가 아까 뭐 인서트 얘기도 하셨고 하셨지만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작은 버짓으로 찍은 영화고 소수의 팀원들로 찍은 영화임에도 너무 큰 즐거움을 느꼈거든요. 최근에 막 영화를 찍는다는 게 뭘까에 대한 회의가 너무 심했고, 프로덕션을 하면 할수록 이게 팀인지 뭔가 공장인지 뭐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야광주행을 찍으면서 결과물에 상관없이 너무 즐거웠어요. 소수의 인원들로 소수의 버짓으로 우리가 영화를 찍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관객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다 같이 또 만든 거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좀 많이 얻거든요. 이 프로덕션을 통해서. 네, 그래서 너무 좋았다. 그리고 뭐 이 영화가 어떻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힘을 같이 좀 나누고 앞으로 같이 좀 만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같이 만들고 또 힘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올해 1, 2월에 촬영했는데 정말 그때 1, 2월은 저도 정말 행복하고 그 어느 때보다 맞거든요. 정말 제가 그 입시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는데 그 인생 통틀어서 제일 가장 연기가 많이 배웠고 늘었다고 생각한 게 올해 1, 2월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 저 돌아가도 또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같이 차에 탑승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되게 앞에서 제 감동 멘트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엔딩이 안 끝나는 느낌인데요. 그러게요. 저 태욱이한테 되게 고맙고요. 제작 감독이랑 사운드를 해준 친구입니다. 청주에서 왔다 갔다 했고. 네, 저희 태욱입니다. 동생입니다. 여기 정성훈한테 고맙습니다. 미술 감독이고 항상 옆에서 해줬습니다. 여기 가운데 7년이 안 되는 7회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 지수님 그리고 경호님 그리고 이제 예원님 뒤에 이제 앉아 계시는데, 네, 그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더 계속 좋아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뭐 그까이 거 근데 진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만들 거고요.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들었는데 협박을 해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어떻게 마무리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 영화도 관람하시고 또 GT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